자, 마사코의 질문, 우리 연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72쪽에 만세꾼이 있는데, 이 만세꾼이 일본에 대항하는 벽보를 붙이거나 태극기를 몰래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인데, 이 만세꾼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아이니. 음, 조선 사람들 입장으로 조선 사람들 입장으로 말하면 되게 조선 사람들이 기뻐하고 되게 약간 어 만세군이랑 엄청 같이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짜증나고 배신감이 느낄 것 같은 느낌. 수연이? 일본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을 뭐 협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만든 게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땅에서 이렇게 국기를 팔 수 있도록 주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서연이. 나도 이 말은 일본인한테는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조선심한테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 나는 태극기를 몰래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 대항하는 벽보를, 어, 붙일 때, 뭔가, 걸리면은, 어, 이제 큰일 났다라는 감정이 막 생각날 것 같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침략기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독립군이라고 이야기 부르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는 또 만세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왜 하필 만세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 음, 국민 만세를, 만세를 응? 자연이, 수연이. 뭐, 독립 만세를 뭐 외친 사람이니까? 또 다른 사람. 자, 지금 수연이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역사에 놓고 보면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1910년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 후인 9년 후지. 1919년 3월 1일 날 중요한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운동. 3.1 독립만세 운동. 3.1 독립만세 운동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3.1절이에요. 3.1절. 우리가 3월 1일 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날이지. 여러분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야? 유관순이.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가 3.1 독립만세 운동에 그 당시에 이제 이화 학당의 학생으로서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고향에 들어가서 3.1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이제 옥사했던 그런 인물이 유관순인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을 열망했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을 그 일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만세꾼이라고 부르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등 읽었다고? 수연이 해. 여기 맨 마지막에 그 마사코의 질문에서 그, 미국인들이 원자폭탄을 쏴서
14만 명 정도 이상의 일본인들이 피해를 받고 죽었다고 했는데 그 덕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거든. 그러면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 너희는? 연우? 그 당시에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니까, 어, 일본인을 죽였을 때는, 우리나라는 좋아했을 거. 서연이? 나도 원자폭탄을 그 터트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원자폭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니? 음, 나도 사연이처럼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던졌을 텐데, 근데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더 찾으면은 좀 더, 어, 좀 더, 좀 환하게 안 끝났을 것 같아. 나는 이 폭탄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긴 했지만 전쟁이 계속 지속되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원자폭탄이 나쁘지는 않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 네,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미국의 원폭 투하가 갖는 그 문제점, 그 원폭 투하가 갖는 어떤 뭐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갖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 비판받는 이유가 어떤 점이 혹시 비판받는지 알아? 미국 원자폭탄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위험하니까. 서현이 뭐라고?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거 총이나 잘못 폭탄 아니고 터트리면, 어, 말해봐. 잘못 터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린 폭탄이 잘 못 터뜨린 거야? 잘 터뜨린 거야? 서현아? 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두 방 터뜨려서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잘못 터뜨린 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야? 음, 자, 또 다른 사람. 왜 이 다른 폭탄이라던가 다른 대포,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총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것과 원자폭탄이 뭐가 다르길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야? 연우. 아무리 뭐, 이런 방법을 시도해서 안 되니까 원자폭탄을 시도해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유인데 원자폭탄 투하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 비판하는 사람들은 원자폭탄 어,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판하냐? 원자폭탄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치 피해가 주어질 수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시 같이 싸우고 있던 그 군인들에게도 음, 자, 뭐 같이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도라는 그런 부분에서 수현, 그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켜서 환경을 많이 주죠. 그렇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그래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그런 방사오염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엄청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우가 했던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인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은 거야? 그 당시 싸우고 있던 군인들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 우리나라 제1조선인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 일본에 살던 사람도 있거든.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다는 거지. 그런 점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우가 말했던 거는 사실 좀 달라. 왜냐면 우리 편 군대는 없어서 거기. 왜요? 아, 일본 본토를 미군들이 가서 뭐 싸운 게 아니야. 일본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 그 폭격기 가서 계속 폭격을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미군이 있어가지고 원자폭탄 떨어뜨려갖고 뭐 미군이 죽거나 그런 건 없어.
아, 자, 그럼 전쟁은 원래 누가 하는 거야? 조선이랑 일본. 조선이랑 일본이 전쟁을 했어? 언제? 자, 원래는 전쟁이 나면 수연이나 연우나 아이도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까? 전쟁은 누가 해? 나라, 어? 나라, 아니 나라면 그러면 수영이 너도 나가서 전쟁이 되는 거 아니야? 너도 나라의 일원이잖아. 나라 사람들이 다 전쟁해? 군인. 누가 전쟁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다 같이 싸우는 거야? 아니요. 누가 전쟁해? 군인들. 어? 군인들. 군인들이 하지 군인들이. 그래서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야 군인들이. 군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군인들끼리 서로 승부를 겨루는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군인들만 죽여? 원자폭탄을 투하하면 어떻게 돼? 다른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지. 그 도시에 있는 일반 시민, 어린이, 여자 다 죽는다는 거야. 노약자. 그러면 돼, 안 돼? 죽는데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전쟁은 사실 약속이야, 약속. 군인과 군인들끼리 싸우기로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인, 민간인들은 뭐 하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싸움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원자폭탄은 군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싹 다 죽여버린다. 그런 점에서 원자폭탄 투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와 여자와 시민과 노약자들이 죽었다는 얘기. 이해가 가? 또 원자폭탄이 갖는 중요한 문제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이에요. 다른 물론 뭐 폭탄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누가 수류탄을 던졌어. 대포를 쐈어. 그러면 기껏해야 건물 하나가 부서져. 기껏해야 맞아요. 다이너마이트도 한 어, 4층 그 정도밖에 못 가게. 기껏해야 뭐 수십 명이 죽어. 근데 원자폭탄을 하나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들 어, 다 그 죽어. 도시 전체, 웬만한 도시 전체가 다 건물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얘기야. 그 충격이 너무나 뭐하더라? 크더라. 너무 무시무시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자폭탄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현이가 말했던 대로 원자폭탄이라는 방법 말고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다른 방법은 없었냐라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원자폭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는 거죠. 미국은 원자폭탄을 왜 썼느냐. 아까 수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해. 계속 끈질기게 싸워. 그럼 그 전쟁이 계속되면 사람들 군인들의 희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은 군인들의 희생이 커지기 전에 일본에게 경고함으로써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이 항복하도록.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다가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뭐라고 그래? 너희들 만약 지금 항복 안 하면 이번엔 어디다 떨어뜨리겠다? 도쿄에다 떨어뜨리겠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니야.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야? 서울이 서울이 2등이 인천? 부산.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인천, 대구.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은 데란 말이에요. 그 반면에 이제 청주나 전주 이런 도시는 인구가, 세종 이런 데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야. 그 큰 도시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럼 인구가 적은 도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폭탄을 떨어뜨린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도쿄에다 떨어뜨렸다. 일본에서 도쿄. 그럼 거기는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결국 뭐 한 거야? 항복 항복을 한 거지. 그래서 오늘, 내일이 며칠이야?
광복 15일 광복절이요. 8월 15일 광복절인데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광복절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날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8월 15일. 행복한 날? 항복한 날. 패전이야, 패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8월 6일 날,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8월 6일, 8월 9일 두 방 맞고 나서 바로 8월 15일에 일본이 결국 뭐한 항복한 그런 전쟁이 끝이 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 미국이 우리 조선을 돕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진짜일까? 상아, 금요일에 온다는 거 아니었어? 어쩌다가 지금 오게 됐어요. 어쩌다 지금 오게 됐어. 그래, 알았어. 자, 뭐 맛있는 거 먹고 왔구나, 상아. 상아야. 상아 내 목소리, 내 말 못 듣나? 상아야? 아니요. 네. 그렇구나.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아니요. 아유, 뭐 입맛 다시 물어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아니, 아빠가 어, 옆에 지나가면서 어. 뭐 하다 늦었다 했더니 웃어가지고 입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물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일본에 우리가 조선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건 맞아요. 근데 과연 미국이 우리 조선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까?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결과 우리 조선도 해방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제목이 마사코의 질문이야? 혹시 수연이? 그 동화에 어, 왜 마사코의 질문이? 이 제목이 마사코의 질문인 이유는, 음, 그, 가장 직접적으로 일본이, 우리가 앞에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 일본인들한테 좀 뭔가 당하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마사코의 질문이, 어, 좀 뭔가 우리 조선인들이 이긴? 막 그런 거여서. 그러면 책 제목 전체에 마사코의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꼭 마사코의 질문의 동화의 제목이 왜 마사코의 질문인지. 그럼 마사코의 질문의 내용은 뭐야? 상황. 마사코가 이 내용은 음, 처음에 음,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음. 그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그, 그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 말했는데 그 마사코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떨어뜨렸냐 하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봐가지고 마사코 질문인 거. 그렇지. 마사코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왜 미국은 일본에게 뭐 했나? 떨어뜨렸냐? 핵폭탄을 떨어뜨렸나라고 묻는 거야. 자,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는 대답이 안 해. 안 해요. 할머니 입장은 뭐야, 서연이? 서서연. 마사코 어, 할머니 입장은. 마사코의 질문 못 읽었어요. 헐, 이럴 수가. 연우, 할머니 입장은 뭐야? 어, 아, 아이니, 할머니 입장은 뭐야? 약간 속상하고 분할 것 같은 느낌. 속상하고 분하다, 왜? 왜냐면 원자폭탄 때문에 그 할머니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응, 그렇지. 되게 속상하고 원통할 것. 마사코 할머니 입장에서 이 8월 15일은, 자기의 가족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날이야. 그 슬픈 날이야. 온통하고 분한 날이야. 그래서 마사코의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뭐인 거야? 피해자인 거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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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음,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현실을 그 어린 마사코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음, 지금 이제 상호가 잘 얘기했는데, 과연 일본은 피해자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마사코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일을 설명을 해. 마사코는 자기의 경험 뭘 갖고 그 설명을 해? 그, 음, 내가 어떤 아이가 음, 계속 나한테 뭔 짓을 해가지고 음. 계속 참고 하다가 나도 똑같이 해줬다. 그러면 자, 미국도 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것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마사코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 물건을 뭐 하는 거야?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 애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때릴 수. 때릴 수가. 만약 그 애가 내 물건을 손대지 않았더라면, 먼저 도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애를 때렸을 리가 없다라는 거야. 자, 연우, 그 얘기를 일본과 미국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수연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수연, 응?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가. 마사코의 개인의 경험을 그러니까 나라로 바꿔서 얘기하면. 마사코의 친구가 먼저 도발을 했듯이 음, 일본이 먼저 항복하지 않고 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음,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음. 미국이 먼저 폭발했습니다. 어.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예, 이건 지금 제2차 세대전 상황이에요. 그 전에 제1차 세대전 때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은 편이었어. 네, 그때 그런데 이제 나치할, 그건 이제 제2차 세대전. 제2차 세대전 당시에는 커다랗게 두 개의 전쟁이 벌어져. 하나는 유럽에서는 누가? 나치랑 나치 독일,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편을 먹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미국 이런 나라들과 싸우는 그쪽의 전선이 하나가 있어. 이 아시아 쪽에서는 누가? 일본이 일본, 누구랑 싸우는 거야? 미국과 미국,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진주만. 왜 일본이 미국과 싸우게 되느냐? 거기에는 한국을 일본이 저 아시아 전체를 먹고 싶어 했어. 왜 그런진 우와. 모르겠지만, 음,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때 미국이 최강대국이었잖아요. 아니야. 미국 최강대국 아니었어, 그때. 네? 미국이 최강대국 된 네, 거는 근데 얼마 지나,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나라를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싸우면.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거는 2차 세대전 이후에 이제 최근의 일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뭐, 물론 미국이 힘센 나라이긴 하지만, 무슨 최고 강대국이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어쨌든. 자,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정리해보면, 처음에 미국과 일본은 그냥 좋은 사이였어. 심지어 어떤 사이였냐? 미국과 일본이 비밀 협정을 맺어. 그 협정의 내용은 뭐냐? 일본이 조선, 조선을 먹을게. 대신 미국은 어디를 먹겠다? 필리핀을 먹겠다. 둘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하지 말자? 문제 삼지 말자. 싸우지 말죠. 싸우지 말고, 일본 너는 조선 먹어. 나는 뭐 먹을게? 필리핀 먹을게. 이런 식으로 둘이 서로 그렇게 뭐해? 나눠 먹기를 한 거야. 그때만 해도 미국과 일본이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없었어. 자,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먹고 나서 중국도 먹고, 저기 미얀마 뭐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를 일본이 뭐 하게 돼? 차지하게 돼. 대만 뭐 이런 여러 나라를 차지하게 돼. 그래서 일본이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까지 다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진주만 건드렸다가 깨진 자,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 빼앗긴 어,
약속을 일본이 너무 커지는 거가 좋아, 싫어? 싫어요. 싫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일본에 대해서 석유를 수출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 자, 일본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석유가 나 안 나? 나요. 안 나. 근데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못 치를 살죠. 수가 없어. 없단 말이야. 쓰죠. 그리고 어차피 네. 일본이 이 아시아를 차지하려면 누굴 이겨야 돼? 미국 미국. 미국을 이겨야 돼.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어디를? 하와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가서 공격을 한 거야. 자, 그 일이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 왜? 원래 우리 같이 친했었는데. 응? 원래 협상 아, 맺었는데 갑자기 공격하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 당,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그동안 미국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쳐들어온 적이 없어. 어, 제1차 세전, 제2차 세전도 했지만 그건 다 미군이 유럽에 가서 전쟁을 벌인 거지. 즉 남의 집에 가서 싸운 거지. 미국에서 싸운 게 없어. 미국 본토 어, 당한 적이 없어. 근데 일본이 와갖고 미국을 본토로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많이 죽고 다쳤단 말이야. 배도.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지.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 막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가? 네. 미국은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한 거야. 유럽 쪽에서는 독일과 전쟁을 하고 아시아 쪽에서는 누구와? 일본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한 거야. 자, 근데 유럽 쪽에서의 독일은 먼저 항복을 했어. 그래서 그쪽 전쟁이 끝났어. 네. 근데 일본은 네. 뭐 하는 거 아니야? 한국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끝낼 생각으로 바로 그 당시에 막 개발되었던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거야. 됐니? 일본에다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요 마사코의 입장은 일본이 먼저 도발하지 않았느냐. 또는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일을 봐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봐라. 일본이 잘못했으니 일본이 얻어터지는 게 뭐하다? 맞다. 당연하다, 맞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 네가 맞을 짓 했네. 네가 먼저 얘 놀렸다며. 그러니까 네가 얻어터졌지. 네가 맞을 짓 했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자, 하지만, 자, 봐봐. 연우가 있는데, 자꾸, 수연이가 연우 너 보고, 바보, 바보 이러더니, 그 연우가, 나 바보 아니야, 임마! 하고 팍 뛰었고, 수연이 코를 떼고, 수연이 코피가 막 줄줄 흘렀어. 자, 그럼 다현쌤한테 갔으면, 다현쌤이 연우를 혼낼까, 안 혼낼까? 끝나요. 혼내키겠, 어? 혼내키겠지. 연우 혼낼게. 그럼 연우 뭐라고 그래? 얘가 먼저 얘가 시비가 먼저 시작했어요. 수연이 애가 나한테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럼 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응, 그, 말로 해결해. 말로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또, 네가 한 게 잘못이다.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래요. 어. 수연이가 너를 바보라 놀렸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네가 그래도 주먹으로 걔 얼굴을 때려서는 뭐 한다? 안 안 된다. 된다. 그것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가?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일본이 어, 전쟁을 많이 했지만 미국도 잘못이 있다. 아무리 일본이 그렇게 했지만 거기다 원자폭탄을 갖다 떨어뜨린 거는 너무 심하다. 심하다. 어? 수연이가 뻥 연우한테 바보라고 놀린 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걔 얼굴에다 주먹을 쳐갖고 코를 뭉개뜨리고 뭐 코피를 줄줄 흐르게 하는 거. 그건 너무 뭐했다? 네, 근데 자, 그 미국이 음, 그렇게 싸운 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음,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하면 음,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음, 자기 자기네 나라까지 위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응, 지난번에 북한이랑 6.25 전쟁을 했잖아요. 응, 그러면 그때 북한에서 대응하려고 응,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고 응, 유엔군이랑 미군이랑 다 들어오는 거는 응. 그것도 미국이랑 일본에다 원자폭탄 떨어뜨린 거랑 비슷한 정도 아닌가요? 그렇지. 상하처럼 또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지. 좋습니다. 아주.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차피 일본 뭐 할 거였다? 질 거니까. 질 거 망할 거였다. 원자폭탄 터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일본 망할 거였는데 거기다 원자폭탄을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었다라고 또 주장한 거야. 반면에 아까 상하처럼 주장한 사람들은 아니다. 일본이 너무 끝까지 걔들은 항복 안 하는 그런 애들이었다. 그러니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항복을 봐내는 게 그게 더 오히려 더 현명한 결정이었다. 라는 식으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책 마사코의 질문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도는 일본이 피해자인가 아니면 일본은 피해자가 아니라 벌 받은 건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속성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원자폭탄에 의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민간인들이 많이 그 희생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쌤통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어? 아니 놀리더니 그 코피 터지고 쌤통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놀리는 게 잘못이긴 잘못이지만 그래도 코피 터진 것은 코 부러진 것은 얼마나 아프니 어? 라고 뭐해?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잘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니? 네. 어. 네. 자, 다음 누구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미국 군인이었으면 음.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이었으면 그, 군인이었습니다. 그 약간 그 군인 한 사람 오펜하이머 작전인가? 거기 참가된 일원이었으면 그거는 원자폭탄을 떨궜을 거예요, 아니면? 원자폭탄 떨어뜨리고는 한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미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걸 승인한 것이지. 선생님 대통령이었으면. 선생님이 대통령이었으면 상하를 감옥에 가둘 거야. 왜요? 누가 물어봤잖아. 지금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뭐 어떻게 했을 거냐서. 난 상하를 감옥에 가둘 거라고. 왜요? 나보다 잘생긴 꼴 보기 싫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미국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난 상하를 감옥에 가둘 거라니까. 내가 대통령이면. 에이, 상을 날려요. 자, 일본은. 상하가 쌤 개인 의견이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이 진행하겠습니다. 82쪽에 가조가 일본 아줌마 옷에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우산으로 맞을 때 너희라면 그냥 맞고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른 걸 할 것 같아? 나는 일부러 반항했다가는 더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맞고 있을 것 같아. 아잉. 나도 너랑 비슷하게, 나는 약간 원하는 걸 말도 잘 못하고, 음, 좀 내가 말을 하면은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맞고만 있을 것 같아. 연우. 어,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좀만 더 기다렸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아. 나도 그 일단 맞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더 해도 이제 일본 아줌마한테 맞는 게 순사한테 맞는 것보단 덜 아프니까. 수현이. 나는 근데 그 맞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튈 것 같아.
끝났어요. 자, 그 동화의 제목이 뭐야? 마사코의 진. 아니지. 지금 네가 말한 건 마사코 이름 동화가 아니잖아. 그건 책 전체 제목이고. 남자 남작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작이 뭔 줄 알아? 남자기요? 그 일본에서 높은 자기. 아, 자, 그래서 자, 그 귀족 제도가 있는데 귀족들을 부르는 말이 뭐 백작 뭐 이런 말 들어봤어? 네. 백작, 후작, 남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족들도 이렇게 레벨에서 레벨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뭐도 있다? 남작 이 책을 이렇게 높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거죠. 이 남작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 걸 부를 수 있는데 이 남작이라는 거 남작을 조선인인데 일본의 남작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조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였다는 거야? 친일파. 친일파였다. 즉 일본에 협조한 대가로 남작이라는 귀족의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주와 가주오 부모님은 가주오 아버지는 즉 친일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일본. 자신들이 일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일본인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너무하다. 자, 당시에 우리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당시 조선은 뭐야? 가난한 나라, 나라. 힘없는 나라였어. 반면에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 러시아를 미국 청나라하고 미국이랑 청과 미국이랑 조약 치면서 미국 문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렇지. 근대화 성공했죠. 청과 러시아를 이긴 강한 나라였어. 그래서 당시 친일파들은 이 조선이 차라리 뭐가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 일본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수연이가 BTS가 수연이 보고 야, 너 우리 BTS 들어와. 그럼 수연이 어떨 것 같아? 무조건 가죠. 무조건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 수연이하고 상아하고 연우가 TBS라는 그런 그룹을 했던 거야. 그런데 BTS에서 야, 너 TBS 하지 말고 BTS 들어와 라고 하면 지금 수연이가 무조건 가주했단 말이야. 당시 친일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찌질한 조선에 있는 것보다 잘 나가는 일본? 나 잘 나가는 일본 사람 되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우리 조선이 오히려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TBS야. 우리는 BTS가 아니라 우리 TBS로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 우리 TBS가 성공해서 BTS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 되지. 우리가 BTS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봤자 BTS에 들어가봤자 우리는 BTS 심부름꾼밖에 안 돼. 똘마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일본과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이 될 수는 없다. 일본의 부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즈오는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어?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일본이 될 수 없고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걸 깨달아. 자, 남자가 되면 그 두 가지 사건이 뭐야? 그 친한 애들 세 명이 얘 음, 몰래 뒷담 까면서 그렇지. 일본인,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인 아이들이 있었어. 일본인 아이들이 가즈오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지.
야, 쟤 웃기지 않냐? 지가 일본인 우리보다 더해. 조선인 주제에 지가 일본인 줄 알아? 즉 BTS가 막 그러는 거지. 야, 수현이 쟤 웃기지 않냐? 우리가 지금 껴줬더니 지가 BTS 진짜 멤버인 줄 알아? 오, 쟤 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현이가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 일을 하나 겪고. 두 번째 일, 두 번째 또 무슨 일을 겪어? 이 가주가 겪은 일이. 그 아주머니가 우산으로 그렇지. 일본인 아주머니한테 이 조센진이 하면서 막, 나 조센진 아니에요. 어? 나 남자기 아들이라고 하지만 일본인 아줌마의 눈에 보였을 때 그 애는 뭐에 불과하는 거야? 선생님. 조선인에 조센진. 불과한 거야. 그걸 통해서 이 가지오는 깨달아. 뭘 깨달아? 내가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되는구나? 일본인이 안 일본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근데 그래, 저는 그 시대 때 아, 나라를 잃었는데 응. 그 다른 나라의 남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상하는 지금 거기서부터 생각이 다른 거야. 상하는 지금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잖아. 이 남작은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까 수연이는 TBS라는 그룹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한 거야? BTS로 승급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BTS 이론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머릿속의 생각 자체가 다른 거야. 자, 여러분들 인도의 유명한 사람 아는 사람 혹시 있어? 인도의 유명한 사람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사람이 그 당시 인도가 어디에 식민지였는지 혹시 알아?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어. 이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의 법을 공부하러 영국에 유학을 가.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 사람처럼 영국 신사복을 입고 어? 영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뭐해? 영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간디를 영국 사람으로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서 간디가 깨달아. 아, 나는 영국인이 될 수 없고. 그러면서 간디가 뭐해? 그다음부터 양복을 벗고 인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인도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더라는 얘기. 자, 우리나라 안에도 그 당시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 사람이 될까? 친일파. 반면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빼앗긴 일본에서 우리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있어.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없이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자, 그 부분에서 어쨌든 요 남작의 아들이라는 이 작품은 바로 그러한 고민을 또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구야? 네. 아인이 한 다음에 상하겠습니다. 아인, 너네 학급에서 그 위반 나무 패턴 잘못했으면 벌칙 받는 규칙이 있었어? 연우. 나 다시 한 번만 들려줄 수 있어? 자, 꽃잎으로 쓴 글자라는 이야기에 보면 선생님이 위반이라는 나무패를 주면서 조선말을 쓰면 그 위반이라는 나무패를 주고 그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벌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어쨌든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와 비슷한 그러한 그 제도를 경험한 적 있냐는 게 아연이 질문이지? 네. 이거는 이해했어? 네, 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서연, 나도 없어. 상, 저는 그렇게 위반을 맞는 건 없었고 학급 규칙을 어기면 남아가지고 학급 규칙을 2번씩 쓰고 가는 거예요. 소연, 우리 반에도 그 뛰거나 욕하면 명심보감이라는 걸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마사코의 질문 이 용지 4배 정도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자성어 같은 걸 쓰는 건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우리 반은 내가 전학 오기 전에 4학년 때 모든 전체 태도가 좋지 않거나 학급 태도가 좋지 않으면은 그 다 반성문 같은 거 쓰고 왜 그랬는지 쓰고 포인트가 하나씩 바뀐 적이 있어. 저 끝났어요. 자, 여기 지금 꼬니프로 쓴 글자에서 이렇게 위반이란 나무패를 갖고 이 쌤은 이제 재밌는 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선생님이 그 위반이란 나무패 놀이를 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 일본 시대 때는 조선말 쓰면 일단 잡혀갔고, 음, 그 선생님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일본 선생님 생각으로는 음, 모든 아이들은, 그, 제 생각 아니에요. 음. 모든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일본 대제국의 시민으로 만들고 싶다. 자, 그렇지. 지금 상아가 말한 대로, 당시 그 위반이란 나무패라는 그런 제도를 쓴 이유들은, 당시 조선 아이들이 조선말을 쓰지 아니하고 일본어말을 쓰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러한 그 놀이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지. 조선어를 잘 써라. 그래서 조선어를 잘 써서 너네들이 한국 시민, 일본 시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지금 상아가 한 가지 잘 얘기했어. 그거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 선생님이 일본인이어서. 위반이라는 나무패 놀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또 다른 목적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또 뭐였냐고. 그 선생님이 그 일본인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조선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조선말 못하게 하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목적이 뭐가 있냐고. 연우. 일본인 선생님 있잖아요. 아, 저희 학교 7반이 탈북인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냥, 그,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선생님, 네. 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고. 아이들이 조선어를 쓰지 않고 일본어를 쓰게 만드는 게 목적 중에 하나였고 이 일을 통해서 얻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뭐지? 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 아이들 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다들 조용히 했어요. 다들 조용히 했어? 또 조선말을 안 썼어요. 뭐라고? 조선말 안 썼어. 조선말 안 썼어. 또, 싸움이 조금 일어나고 자, 아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싸움이 조금 일어났어. 싸움이 조금 일어났어? 많이 자, 19초 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 비겁 음, 읽어봐. 19초. 19초 읽어보라고. 리나게 털었습니다. 비겁한 놈 명살 짝꿍인 승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명수를 향해 달려들려던 제드기가 주춤했습니다. 다음 순간 입술이 벙긋 벌어진 제드기는 좋아 승우 손에 나를 쥐어주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자, 거기까지. 승우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한국말을 쓰게 하려고 막 꼬집고 때리고 막 그렇지. 아이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분열. 분열하는 거야.
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그러면서 저 자식이 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 그럼 조선인들 사이에 그게 분열이 생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상어가 잘 얘기했지. 요 다임새님의 노림수는 바로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들끼리 싸우라는 거야. 왜 조선인들끼리 싸워야 될까? 왜 서로 싸우게 만들까? 그러면 조선을 믿지 않고 이제 일본을 믿게 만들려는. 자, 조선인들이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면 단결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본과 맞서 싸워서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조선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독립운동을 할 생각을 해야 못해? 못하잖아. 일본 입장에서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방법이야. 이해가? 네. 그래서 이 위반이라는 이 놀이가 갖고 있는 이 일거양득, 일본인의 봐서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그 부분들은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조선인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 거 혹시 알아? 주정차 위반하면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아? 네? 알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차 위반, 정차 위반한 사람에게 신호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제도의 좋은 점은 뭘까?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 거. 지키게 할 어, 사람들이 교통 규칙을 잘 지키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교통경찰관만 그걸 할 수 있었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없으면 자기가 좀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받아 안 받아? 안 안 받았다. 받아요. 근데 교통경찰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근데 너는 그 교통 경찰이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꿈도 안 꾸면요. 정말 그러면은 스티커를 같은 거 못 눌러주잖아. 응? 너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응. 뭐라 교통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없고 만약에 교통 경찰이 아직까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통경찰이 당연히 옛날에는 교통경찰이 없었지. 차도 없었고 하니까. 그럼 그런 벌금치금 이런 거 자체 없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차가 별로 없으면 그런 거 걱정도 안 했었고. 자,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교통경찰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신호위반하거나 누가 뭐 하면 그냥 바로 찍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 신고해버리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교통경찰이 없어도 누가 나를 찍어갖고 신고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통규칙을 뭐해? 잘 지키겠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좋은 제도야. 하지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나쁜 점이 있어.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올리면 신고를 하면 음, 야, 너 왜 올렸어? 그러면서 다음번에 음, 조금만 신호 어기면은 바로 신고할 수도 있어. 그렇지. 국민들끼리 서로 믿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 서로 감시하게 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서로 제가 나를 잃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쟤를 잃어야 돼. 라고 하는 게 과연 그 사회가 좋은 사회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한 신고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법을 잘 지키게 하는 건데 좋은 제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그건 오히려 그 공동체에 서로 믿는 마음을 깨트리는 분열시키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제도는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양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꽃잎으로 쓴 글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야? 여기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꽃잎으로 쓴 글자는? 조선인들 간의 갈등? 음. 조선인들 간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다.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 또 꽃잎으로 쓴 글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문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야? 그 친일파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꽃잎으로 쓴 글자. 같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끼리 음. 싸우지 말라는. 자, 근데 그건 선생님이 아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얘기한 거지. 그러다 보니 선생님 나중에 했던 거 여러분 그것만 또 관심 있는데 제목 자체가 뭐야? 제목 자체가. 꽃잎 왜 제목이 꽃잎으로 쓴 글자야? 한국말을 못하고 음. 일본어를 사용을 해야 됐었으니까 학교에서. 어. 근데 왜 꽃잎으로 쓴 글자야? 그 어머니가 음. 그 아이가 맞았다고 하니까 음. 꽃잎으로 그 산, 별, 뭐 나무 막 이런 걸 써서 자, 그럼 엄마가 이렇게 꽃잎으로 그 한글을 써준 거잖아. 그 뜻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국말을 쓸. 그렇죠. 앞으로도 네가 얻어 터지더라도 한국말, 우리 말을 잃지 말아라는 거잖아. 어때? 서연이 좋은 부분이야? 네. 응? 좋은 부분하고 너네 엄마 아빠가 너가 학교 가서 얻어 터지든 말든 너는 그럼 계속 한국말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 좋은 부모야? 서연아? 아니요. 그 시대 아니야? 때는 좋은 부모 아닌가요? 그 시대 때는 좋은 부모라고? 네. 그러면 왜냐면 안 어, 죽은 의사 엄마도 음, 끝까지 음. 그냥 죽더라도 당당하게 죽으라고. 그러면 아인이가 너네 엄마가 아인이 엄마 아빠가 아인이 보고 그래 아인아 올바른 일을 위해서면 네가 죽더라도 얻어 터지더라도 끝까지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인아? 좋진 않지만 그 어, 다음에 일이 있어서는 좋겠죠? 그래. 수연이는 전 너무 배신감을 느낀 것 같은데. 자신감을 느낄 것 같아. 연우는 그냥 그뭐 얻어 터지는 걸 어, 얻어 터지는 게 나쁜 거잖아요. 어, 그냥 나쁜 행동을 나쁜 행동으로 대처를 하면 되죠. 나쁜 행동을 나쁜 행동에 대처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떤 둘이 있는데 어, 싸움이 나가지고 어떤 애가 얻어맞았는데 얻어맞은 애가 다른 애한테 복수심으로 또 걔를 얻어맞게 하면 되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 선생님이 지금 너 조선 맞았다고 패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선생님한테 나쁜 도망가요. 거야? 도망가? 도망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 나 조선 마스터가 맞고 왔어요. 이러면 대부분의 부모라면 뭐라고 그랬을 거야, 하여튼. 부모님, 어쩌라고. 조심하라고 할 것 같아. 조심하라고 하겠지. 야,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하겠지. 근데 이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래도 비록 얻어 터진다 하더라도 너가 조선님을 잊지 말고 조선의 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부모예요. 독립운동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냥 자식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모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먼저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 어, 뭐 또 독립운동을 하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수연이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지. 먼저 안전해야, 먼저 목숨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의 부모는, 그건 비굴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친일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올바름은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밀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선택할 거냐라는 것들은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런 또 선택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누가? 상아? 어,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마사코한테 말을 안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할머니라면 마사코한테 사실대로 말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유도 수연이. 내가 할머니라면 마사코한테 사실대로 말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진실을 모르고 단지, 미국이 나쁘고, 일본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중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자신의 근거를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해. 아이니. 음, 나도 수연이처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본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자기 그 엄마가 죽었다 이러면은 마사코 입장에서는 들은 대로 그 생각을 하면 왜 할머니한테 왜 원자폭탄을 그 던진 거지 하면서 미국을 되게 나쁘게 볼 거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연우. 근데 그 질문을 잘 못 들었어. 만약에 자신이 마사코의 할머니라면 마사코에게 사실대로 말할 거야, 사실대로 말 안 할 거야? 어, 어, 사실대로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할머니도 안심할 수 있잖아. 서연이. 나는 말할 것 같아. 왜냐면은 말을 안 하는 것보단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미국은 마사코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마사코의 미래까지 생각하면 마사코가 할머니의 말만 믿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 유학 같은 걸 가지 않을 수.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코의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꺼려해. 그리고 늘 자기가 그 당한 것만 얘기하지 자기가 뭘 잘못한 거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자랑스럽고 잘한 것만 얘기하지 우리 국가가 저지른 잘못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마사코의 할머니는 마사코의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데 독일과 일본이 모두가 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패전국이야, 패전국. 그 차이는 뭐냐면 독일은 과거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계속 반성. 그래서 막 총리까지 나와가지고 아, 그때 히틀러한테 죽었던 유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반성하고 계속 잘못했다 그러고 히틀러를 뭐 찬양한다. 그럼 무조건 그건 감옥에 쳐넣어.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그 당시를 반성을 해. 자기들 잘못을 고백하고. 반면에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입장에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자꾸 자신의 잘못들을 뭐 한다는 거야? 나쁘지 않다. 맞아. 감춘다는 거야. 또는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것들은 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잘못을 빌면 그래야 그 다음에 화해할 수 있는데 뻔뻔하게 나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물론 뭐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데 요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지.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그러면 늘 좋은 일만 했나? 올바른 일만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당히 잘못한 일이 하나 있어. 크게. 어떤 일이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일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베트남의 양민들, 시민들을 우리 군인들이 가서 실제로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어, 베트남한테 사과하고 응, 다시 이제 평화 협정도 맺고 응.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 번 사과한 걸로 과연 끝이 나느냐? 그러면 일본, 근데 아, 일본이 응. 뭐 북한이랑 만약에 남한이랑 싸우고 있을 때는 미사일 쏘면 막아준다고. 무슨 말이야? 그 이제, 일본이 아, 그 남북 전쟁을 할 때 응,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막아주는 걸로. 그렇지. 근데 선생님, 좀 이제 연우가 잠깐만. 연우 얘기 또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상하 얘기해. 자, 연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주장은 뭐냐?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기 이전에 북한은 공산주의고 우리나라는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인데 일본도 자유시장주의, 자본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편을 먹어서 북한을 뭐 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본과 뭐하게 지내야 된다? 친하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한쪽에서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면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그런 문제가 뭐 된다? 해결돼야 된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주장해. 근데 아까 연호 같은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과거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저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과 손잡고 우리가 북한을 물리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뭐 한 거야? 서로 다른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가라는 분들은 또 여러분 각자가 또 판단을 해보시지. 상하 뭐,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미사일 쏘면 일본 미사일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대처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다 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안 얘기한 것들 중에 잠들어라 새야라는 이야기 우리가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잠들어라 새야라는 이야기는 혹시 역사적 사건 중에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는 줄 알아? 잠들어라 새야. 그게 그거였나? 시인이 죽어가지고, 어? 시인이 죽어서 그거는 입새 있는 바람이고. 입새기는 거를. 그 전에 잠들어라 새야라는 작품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 음, 그 위안부. 위안부. 그렇지. 위안부가 뭐야? 그 일본 군사들을 음. 전쟁이 힘든 일본 군사들을 우리나라 그 여자들이 그 위안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위안시켜라. 성폭력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조선인 여자들 에 대해 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잠들어라 새야 종군 위안부 이야기고 오늘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에요. 오늘이 8월 14일 오늘이. 그래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분이 지금은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이 돼서 몇 분 안 살아 계신데 아무튼 그때 일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고 혹시 여러분들 그 소녀상 본 적 있어? 소녀상. 네, 그 사진으로만 봤어요. 저기 충남대 충남대도 소녀상이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소녀상들이 있는데 그 소녀상이 바로 그 위안부, 종국 위안부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형상화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니, 힘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잠들어라 새야는 바로 그 종군 위안부가 당한 어떤 그런 고통, 끔찍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잎새이는 바람은
잎새 있는 바람은 무슨 이야기? 시인이 죽어서 그 시인이 누구야? 나태주 아닌데. 야,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야. 그 풀 시인이잖아. 가까이 봐야 네. 더 예쁘다. 나태주 씨는 네. 여기 선생님 쪽 동네 잘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그냥 이렇게 왜요? 죽이려고 그래. 왜 자, 누구? 잠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시야? 자, 시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 시인 윤동주. 그리고 서울 유명하고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라는 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가 잎새 있는 바람이고, 이 윤동주 시인 실제로 일본에 유학 갔다가 독립운동 혐의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정말 생체 실험, 일본이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원래는 쥐나 이런 거에 실험해야 될 거를 사람들에게 직접 그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이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잎새 있는 바람입니다. 자, 참고로 긴 하루는 일본이 패망한 날,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미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일본 선생이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그 가족이 그 일본 선생한테 뭐 해야 되느냐, 복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긴 하루라는 작품. 그리고 흙으로 빚은 고향이라는 작품은 일본에 살고 있는 제1조선인,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 바로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우리 지금 조선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흙으로 빚은 고향이고, 방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뭐야, 그 피해 당했던 그 장인, 가구를 잘 만드는 그 장인이 일본 사람들이 막 그걸 뺏어가려고 안 되니까 막 폭력을 뚫러가지고 무참해했던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했는 건가를 보여주는 작품이 방구 아저씨. 자, 근데 꽃을 먹는 아이들, 그 얘기도 안 했네. 꽃을 먹는 아이들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 무슨 사건? 꽃을 먹는 아이들.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그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 그때 그 일본인들이 그때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린 거야? 우리나라. 제조선인에게 돌려가지고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꽃을 먹는 아이들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조선인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은 거야? 이 이야기에서 보니까 꽃을 먹는 아이들의 일본이. 그 겐지라는 일본 아이도 죽지. 그 아이는 왜 죽게 돼? 그 아이 살리려다. 아이 살려다 죽어? 걔가? 발음을 못해서. 발음. 걔가 혀 짧은 애입니다. 그 혀가 짧아갖고 말을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얘가 조선이라고 오해받는 거야. 일본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진짜로 짧은 거는 아니지 않아요? 실제로 혀가 짧은 경우가 있어. 이 혀가 길어야 발음 정확할 수 있는데, 그 태어났을 때 아니면 뭐 그 사고 등으로 이렇게 혀가 짧은 경우에 우리가 혀 짧은 돈이 있다 이렇게. 있나?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내가 무슨 말 하니 너 지금 알아듣겠어? 이유 빠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가끔 또 누가 귀여운 척 하려고, 또연이는 지금 너무 힘들다요. 그러니 선생님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예쁜 척 하는 거 봐.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잖아. 우리 반에 약간 성대가 아, 짧아가지고 성대가 짧은지 모르겠고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발음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근데, 목소리가 아, 톤이 아, 서연이보다 높아요. 남자인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니? 왜? 그것보다 좀 더 높아요. 그래, 대단하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책을 같이 봤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 미래 로봇이 왔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봐도 뭐에 관한 책인지 알겠지? 미래 로봇. 미래 로봇 과학 분야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무슨 날이야? 광복절. 중독자. 광복절인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복절에 태극기 높게 다는 날.
질문이라는 의미 있는 그런 책을 읽었고, 저한테는 내일 대회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본이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는 무슨 대회 나가? 저 태권도요. 오, 태권도? 겨루기도 해? 품새요. 품새만 해? 겨루기는 안 하고? 네, 한 개만 해요. 그래. 잘, 오케스트라 있어요. 아? 오케스트라 있어요. 아니, 뭐 한다고?